네, 지난번에 조금 길게 한 40분 넘게 영상이 올라가가지고 이번에는 좀 가벼운 주제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예전에 챗GPT 한창 막 유행할 때 있잖아요. 지금도 유행하나요? 어쨌든 그 챗GPT에다가 제가 이 인터뷰 프로젝트 영상을 만들 건데 적절한 질문을 뽑아줄 수 있는지를 질문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받았었고 실제로 그 질문들 중에 영상을 만든 것들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 챗GPT한테 물어봤던 질문들을 몇 가지 뽑아가지고 좀 짧게 대답해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챗GPT에다가 그냥 질문, 뭐 인터뷰 질문 뭐 뽑아줘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고, 그걸 보고 조금 더 뭐 유니크한 버전으로 만들어줘 하기도 했고, 이거보다 더 심오하고 깊은 느낌으로 질문을 뽑아줘 이렇게 해보기도 했거든요. 이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교해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 벌써 33번째네요. 네. 챗 GPT의 질문, 노멀 버전, 유니크한 버전, 심오한 버전.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요즘 이 박수 치는 거 자꾸 까먹어가지고. 네, 질문 한번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챗 GPT의 질문. 네, 첫 번째 노멀한 버전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혹시 취미가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짜 노멀하죠. 대답을 해보자면, 제 취미는 뭐 책 읽는 거, 그리고 영화 보는 거, 뭐 노래 듣는 거 정도입니다. 그 미디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즐기는 그런 편이에요. 뭐 영상 매체도 그렇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미디어를 좀 즐기는 게 제 취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택한 것도 있고, 아무래도 영상 만드는 거는 좀 뭐랄까요, 좀 종합예술, 종합 미디어 아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즐겨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재밌어하는 그거는 책이에요. 책은 아무래도 이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이 내용에 따른 어떤 그림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구현해 볼 수 있고, 머릿속에서. 그리고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상상은 가장 화질이 좋은 뭐 그거다. 그러니까 완전 4K, 8K를 넘어서 진짜 엄청 뚜렷하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좋아하고, 또 책은 이제 그 스토리에 집중하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약이 없다는 면에선 책을 보는 걸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진짜 노멀하네요, 질문이. 좋아하는 음식. 저는 이제 음식을 가리진 않거든요. 외국 음식도 너무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뭐 저는 만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사실 만두예요. 만두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 고기를 구울 수도 있죠. 그 고기를 좀 부드럽게 하려고 다질 수도 있죠. 근데 그 고기를 다져서 채소랑 먹다가 채소랑 같이 다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구울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얇은 밀가루에다가 넣고 쪄서 혹은 구워서 튀겨서 먹을 생각을 했는지, 참 그게 정말 이 사람의 상상력이란 게 진짜 대단하구나 라는 걸 느끼고, 만두 중에서도 저는 물만두 좋아합니다. 네. 속 안에 내용물은 크게 상관없는데 전 기본을 좋아해요. 고향만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네. 한 봉지 뜯으면은 그냥 다 먹을 수도 있어요. 만두 진짜 좋아합니다. 세 번째, 가장 좋아하는 영화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요, 딱 떠오르는 건 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아마 제목이 그럴 거예요. 월터의 현실은 상상이 된다. 제목을 한번 찾아볼게요. 월터의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게 영어로는 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 이걸 거거든요. 이 영화를 진짜 좋아합니다. 사실 이게 막 되게 대작도 아니고 막 그런데 여기 이제 나오는 그 배우 월터 미티 역을 했던 배우 월터 미티 역을 했던 배우가 이름이 벤 스틸러. 이분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 영화만큼 잘 어울리는 건 없었어요. 정말 좋은 영화고 처음부터 끝까지 흡입력이 너무 좋고 내용도 너무 좋아요. 그 연출이나 디테일들이 너무 좋고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지만 어쨌든 이 라이프라는 잡지에서 사진을 이제 뭐라 그러죠? 교정한다 그러나요? 그런 일을 하는 월터 미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잡지가 이제 폐간되고 인터넷 잡지로 넘어가면서 이제 부서가 이제 없어지고 사람들이 정리해고되는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마지막 이 종이 지면으로 나오는 마지막 이 호에 가장 중요한 사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아주 유명한 그리고 월터 미티와 아주 오랫동안 작업을 해온 그 사진사를 찾아가서 이 가장 중요한 이 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이 사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사진을 찍으러 어디 히말라야 어디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러 정말 그냥 도시에서만 살고 모험이라는 거는 상상으로만 하는 월터 미티가 실제로 이 사람을 찾아 떠나면서 모험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는 혹은 이제 자신 안에 있던 진짜 자신의 모습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내는 그런 영화예요. 그 여정을 담은 영화고 이런 템포와 이런 무드가 전 너무 좋아요. 그 중에 가장 베스트였던 것 같고 마지막에 반전이랄 게 너무 훌륭하고 아무튼 너무 좋았던 영화입니다. 네, 너무 좋았던 영화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몇 장면을 꼽자면 그 롱보드를 타고 아이슬란드인가요? 거기에 길을 쫙 내려가는 게 있어요. 손에 이제 돌을 딱 잡고 와, 그 장면이 너무 멋있고 그리고 이제 월터가 이제 상상을 많이 하는데 그 헬기를 타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거기서 멈칫하고 주저하거든요. 그 주저하는 순간에 월터가 또 상상을 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노래가 너무 예술입니다. 한동안 그 노래만 들었을 정도로 너무 예술이고 영화 찰떡이에요. 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두 장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4번 좋아하는 계절과 이유. 저는 원래는 겨울을 좋아했어요. 추웠고 벌레가 없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취향이 변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름이 좋습니다. 여름이 좋고 여행지도 그 동남아 쪽이 너무 좋습니다. 습하고 후덥지근하고 이런 게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데서 나는 과일이 맛있어서 그런가? 아니 근데 추운 지방보다 더운 지방의 음식이 잘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노멀 마지막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언제냐. 저는 결혼한 때라고 생각해요. 결혼 이전과 이후가 저는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 이전에는 저는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인생은 혼자. 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엔 나 혼자다 이런 생각이 많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제가 결혼 서약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그 약속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사람과 진실되게 거짓된 걸 하나 없이 이 사람과 1대1로 그리고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까지 해서 이 3자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한 약속이고 깨지 않기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 인생은 내가 혼자가 아니고 둘이다, 이 가족이다,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저라는 사람이 이제 많이 변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이랑 후가 갑자기 변화되지는 않지만 그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이렇게 딱 꺾이는 순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노멀 질문은 끝났고요. 진짜 노멀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영상으로 좀 쓰기가 어려워서 조금 더 유니크한 질문으로 바꿔봤습니다. 유니크한 내용으로 좀 질문을 다시 해줘 이랬더니 나왔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선호하는 성격 유형이 있냐? 딱 봐도 이런 질문을? 좀 독특하죠. 그 대답을 해보자면 선호하는 성격 유형이 따로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 자체도 성격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또 시기에 따라서도 변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뭐 아침에는 뭐 내향적이었다, 오후에는 외향적이었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면 갑자기 주춤하기도 하고, 뭐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감이 넘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내 성격이 고정돼 있지 않은데 내가 어떤 성격을 이렇게 선호한다? 이게 참 어렵다 는 생각을 늘 하고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선호하는 유형이 있다기보다는 최대한 지금 내가 이제 대면하고 있는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 의 성격을 유심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경향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 아내 그리고 아이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이 사람은 이 성격이 영원하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성격이 변하는지, 어떤 순간에는 이런 성격이 나오고 어떤 순간에는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는지를 좀 경험을 통해서 면밀히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대상이 지금은 아내랑 아이인데 어려워요. 왜냐면 제 스스로도 제 성격을 규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타인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건 참 어려운데, 저는 이 노력이 사실 뭐 한 사람의 성격을 딱 이렇게 모두 파악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쓸데없지 않냐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노력이 분명히 어떤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제가 이제 어떤 뭐 고정관념을 가진다거나 편견을 가진다거나 어디에 이렇게 딱 사로잡혀서 편협한 사람이 되지 않게끔 하려는 노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성격 유형은 없어요.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일 종류 중에 이렇게 꼽자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에 애매한 상황, 그래서 그런 상황에는 조금 스트레스가 되고 좀 긴장이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만들려고 하진 않아요. 그게 좀 손해를 보더라도.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플립 핸드폰을 쓰다가 한창 이제 사람들이 아이폰을 막 쓰기 시작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을 꼭 갖고 싶다, 막 부럽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 애매한 중간 선상에 놓인 제 이 심리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플립 핸드폰이 잘 되지만 아이폰 써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기기를 좋아하니까. 근데 또 이 바꾸자니 돈이 만만치 않고, 막 이런 애매한 감정 상태 중간에 냉면 한 가닥이 목에 걸린 것 같은 걸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정했어요. 그래 그럼 그냥 사보자. 좀 돈이 많이 들어도 일단 사봐. 내가 이 냉면이 한 가닥에 목에 걸려서 캑캑거리는 게 너무 싫으니까 샀어. 그래서 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스 받는 그 상황들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분들이 은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3번, 가장 도움이 된 교훈. 유니크한 질문 3번이에요. 가장 도움이 된 교훈은 이건 있어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고 명언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잡고 사는 건 딱 이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강한 자가 되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뭐랄까요, 잘한 사람이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저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물론 저도 영상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어떤 강점이 있죠. 저도 잘하는 분야가 있고 저도 이 일 가운데 잘하는 어떤 포인트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뭐랄까요, 모든 사람을 띄워놓고 제일 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봉준호 감독이 박찬욱 감독님이라도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주는 좋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고 뭐 어쨌든 뭐 그런 이유들로 이제 그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계신 거라면 저 같은 사람은 저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런 게 이제 결과물이 뭐가 탁탁탁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러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계속 해도 되나 안 되나 막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된 게 굉장히 깊은 고민과 기도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이 저한테는 확실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불이 꺼졌네요. 잠시만요. 이 길이 저한테 확실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좀 주춤하고 좀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 이 교훈을 떠올려요. 강에서 살아남아서 오래 계속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거 버틴 거다. 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만해야 되나? 라는 이 생각을 버틴 거다. 그리고 그 버티는 게 진짜 강한 거다. 그래서 주변에서 뭐 아무도 저한테 그만두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못한다고 얘기 안 하고 저 혼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될 때도 있지만 저는 일단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기로에 있다면 저는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언젠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기회가 또 생기겠죠. 그만둬버리면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 기회를 놓치면 또 기다리겠다. 나는 견디겠다. 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큰 교훈이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니크하죠, 질문이. 자, 4번 자기계발 방법. 자기계발 방법. 저는 사실 그 자기계발서도 안 읽고 저는 잘 안 맞더라고요. 뭐 SNS나 이런 데 올라오는 뭐 자기계발 뭐 그런 거 유튜브 뭐 컨텐츠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저를 스스로 개발하는 방법은 저는 그냥 고민을 많이 해요. 제 안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찾는 거죠.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어떤 지점들이 내가 실패하도록 만드는 요인인가? 이런 걸 계속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고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문제점만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요한 건 열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열쇠를 꽂을 열쇠 구멍, 그 자물쇠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쇠를 많이 갖고 있다 해도 자물쇠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결국은 이걸 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늘 해요. 문제가 있고 문제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답을 찾는다.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된다. 내가 뭔가 잘못했던 그건 나한테 있는 문제도 있고 이 외부에 있는 문제도 있는데 외부에 있는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내 문제부터 본다. 그래서 뭐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혼자 있을 때나 뭐 조용한 시간에는 주로 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일이 좀 풀리는 경우들도 있고 뭐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감정의 문제였을 때도 있고 어쨌든 뭐 실마리가 되긴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 유니크한 질문 마지막.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 재밌는 건 저는 영상은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영상이라는 걸 보면 결국은 어떤 한 가지 또는 그것 이상의 어떤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봐요. 그게 의도됐든 안 됐든 간에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받는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하는 이유도 있어요. 어떤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혹은 뭐 재밌는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뭐 지금처럼 나라는 사람이 있고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영상을 떠나서 제가 인생에서 만약에 뭐 누군가한테 인생에서 뭔가 한 가지 살아보니까 이거다 얘기해달라 이러면 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재미. 이거를 다른 용어로도 부를 수 있어요. 꿈으로 부를 수도 있고, 목표로 부를 수도 있고, 흥미, 혹은 뭐 취미, 일, 되게 다양한 언어로 부를 수 있지만, 저한테는 가장 와닿는 표현은 재미거든요. 재밌는 걸 해라. 일을 해도 재밌는 거, 놀아도 재밌는 거, 재밌게 사는 거, 살고 싶게 사는 거. 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살아 있어야 뭐라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라도 되는 게 막 뭐가 뭐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살아 있으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혹 맛없는 거 먹을 수도 있지만 일단 살고 있어야 기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라도 된다. 재미있는 걸 해라. 자, 이제 심오한 질문 남았습니다. 유니크한 것도 꽤 괜찮았죠? 심오한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1번, 어떤 상황에서 자신감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저는 사실 자신감이 되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카메라 뒤에 있는 걸 좀 택한 편이거든요. 근데 카메라 뒤에 있으면 또 주눅 들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카메라를 의식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을 갖는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한테 관심을 안 갖게 하고, 다른 방식으로 뭐랄까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데 주의를 돌리는 거. 그러면 제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 앞에 카메라가 있든 없든 간에 제 마인드 컨트롤을, 이 사람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각자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있다, 나는 그냥 앞에 있을 뿐,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더 긴장 안 하는 법 같기도 한데, 뭐 인생에서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 사람은 나만을 보고 내가 실수 하나 뭐 이런 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할 일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 사람 자리에 있구나,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없을 수도 있어, 지루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 제가 이런 생각을 언제 하냐면 면접 때 많이 해요. 면접 때 이 면접관들이 나를 어떻게든 막 평가하려고 앉아있다 막 이런 타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들은 일하다가 갑자기 불려와서 일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앉아가지고 얘네들 평가하는 이 추가적인 업무까지 하고 있느라 아주 짜증이 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막 긴장하고 막 어려워하고 어버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갖고 들어가면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뭐 그런 분위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고, 또 그러면 좋게 봐주시기도 하고, 또 자신감이 생기면 어버버 안 하게 되고, 하고 싶은 말 잘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나 자신을 좀 더 긴장하지 않은 채로 잘 보여질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경험들이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뭔가. 근데 재밌게도 제가 두려워하는 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죽는 거 두려워한다는데, 사실 저는 죽는 것도 크게 두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교가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한데, 뭐랄까요? 막 그렇게 두렵다, 막 공포스럽다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어두운 것도 별로 안 무서워하고. 근데 뭐 이제 가볍게 얘기하자면 저는 놀이기구 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렇게 막 뚝 떨어지는 걸 너무 무서워요. 비슷하게도 저는 원래 비행기 타는 거 진짜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비행기의 난기류 때문에 이렇게 막 되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긴장되고. 그래서 그 죽을까봐 그런 게 아니고 그 기분이 무서워요. 그건 좀 별개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감정적으로 뭐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 뭐 이런 거는 크게 없고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뭐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거 없습니다. 놀이공원 가는 건 진짜 무서워요. 자, 3번. 지금까지 삶에 대한 평가. 이 질문이 진짜 심오하죠. 삶에 대한 평가를 뭐 한두 마디로 내리긴 좀 어렵지만 40년 살면서 내 삶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점수로 매기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점수로 매긴다. 100점 만점이다. 그럼 뭐 몇 점일까요? 8, 90점 되나? 왜냐면 저는 물론 이건 제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니까요. 네 인생이 무슨 8, 90점이야 이럴 수는 있지만 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막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막 그런다기보다는 저는 제 인생의 이제 모토 자체가 굵고 짧게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얇고 길게에 가까운 편이에요. 얇고 길게도 당연히 아니지만 굵고 짧게보다는 얇고 길게에 가까운 편이라서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잘했다. 쉴 때는 잘 쉬려고 했고, 그러니까 막 쉴 때도 쉬지 못하고 일 생각하고 막 이랬었는데 점점 쉴 때는 쉬는 사람으로, 일할 때는 일하는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변해가고 있고, 작은 일에 안달복달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좀 변해가고 있고, 뭐 이런 저는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방향성.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의 모습이 뭐 완성형이다 이런 건 아니니까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한 8, 90점 정도 돼가고 있지 않나. 옳은 방향으로 조금씩 제가 이제 이렇게 맞추고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네. 뭐 제 스스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진 않으니까 한 10점, 20점 빼야 될 것 같고요. 자, 4번. 어려운 시기 극복을 위한 뭐 어떤 자기의 선물 같은 게 혹은 자기의 대화 뭐 이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가 되면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뭐 이런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어려운 시기들, 뭐 취업이 잘 안 된다거나 뭐 했던 시기들 있었죠. 저는 그때마다 좀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어려웠던 시기들 보면 제가 점점 뭐 제 신체나 마음이나 이런 거를 좀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오히려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 일 뭐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하느라 그런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면 꼭 어려워지고, 그래서 뭐 일이 실패하고 그 일이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제 몸을 추스르고 마음을 추스르는 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했던 운동을 다시 이제 꾸준하게 시작을 한다든지, 마음의 어떤 그 다잡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혹은 저는 이제 말씀을 많이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조금씩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기회들이 오고, 좀 반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 또 그거에 몰입하다 보면 했던 운동들, 내 신체와 이런 것들을 조금 포기하게 되고, 또 그거에 몰입하다가 또 실패하면 다시 돌아오고, 이제 저의 이제 그 어떤 방향성은 그런 굴레를 딱 끊고 어떤 눈앞에 있는 그런 중요한 일들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내가 이제 지켜야 되는 나의 신체적인 건강, 어떤 정신적인 건강도 포기하지 않고 가자. 그거를 양립하면서 건강하게 가자 오래. 이제 이런 방향으로 좀 이 쳇바퀴 굴레를 좀 다른 식으로 돌려보자 하는 게 이제 저의 노력이죠. 자, 이제 심오한 질문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째, 나는 누구인가? 이걸 3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뭘까요? 뭐 이런 건데요. 일단 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저는 이제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은 이제 재미를 추구한다. 재미.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상당히 어렵네요. 심오한 질문이다 보니까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언뜻 떠오르는 걸로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재미, 그리고
저를 스스로 정의하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재미, 뭐 영상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니까 영상, 네, 영상, 뭐 PD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재미, PD라고 할게요. 저를 이제 정의하는 거니까. PD, 영상을 하는 사람, 프로듀서이고, 그리고 특별이라고 해볼게요. 뭐 재미랑 PD는 말씀드렸으니까 특별은 뭐냐면, 저는 늘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되게 뭐 거만해서가 아니고, 저는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어떤 특별한 지점들이 있고, 그 특별한 지점들을 스스로 깨닫고 알았을 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은 특별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뭐 세상은 이제 개성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천재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런 어떤 특별한 천재성을 부여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특별해요.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아이들은 다 특별하거든요. 똑같은 아이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면 여전히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여전히 그 사람은 어떤 분야에선 천재적인 사람이고 개성이 엄청 있는 사람인데, 그걸 좀 잃어가고 있는 게 저는 아쉬울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별한 사람이고, 여전히 제가 어떤 지점에서 특별한지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나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특별하다, 그 특별한 지점을 찾을 거고, 그 특별한 지점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든,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든 간에 분명히 쓰임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표현하는 세 단어, 재미, PD, 그리고 특별, 이렇게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챗 GPT가 저한테 이제 줬던 질문들, 노말 버전, 유니크한 버전, 심오한 버전 5개씩 해서 15개 질문을 해봤어요. 짧게 대답을 했는데도 시간이 꽤 걸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챗GPT 그냥 뭐 공짜니까 들어가서 뭐 좋은 질문들 해줘 이래가지고 그거에 한번 대답해 보시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시지 않을까, 특별한 재미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료하시면 한번 해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 재밌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